오늘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동에서부터 식단 조정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암동의 정약사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혹시 50을 그렸으니까 옷자를 네. 그렸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언제였나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대학교 친구들 모임인데 제가 걸어가는 걸 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네. 여학생이 뒤에서 딱 이렇게 여학생이. 뒤에서 저 걸어가는 거 보더니 네. 저하고 제 친구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야 너네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젊어 보였는데 뒤에서 보고 너네인지 몰랐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아저씨 2명이 걸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충격을. 뭘 보고 그렇게 느꼈지? 보통 얼굴 보고 나이 들어 보이고 네. 운동을 좀 하면 이렇게 체형은 유지되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팔다리가 가늘어지나? 그런 거 좀 있죠? 제 생각에는 팔다리 가늘어지는 거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둘 다 운동을 그래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뒷모습은 뒤태는 내가 볼 때 20대 30대인데 보행 안정성이 좀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보면 우리가 근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네. 그래도 근육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WHO에서는 뭐 이렇게 근육을 주는 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사코페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2016년에 이제 그걸 질병 코드를 부여했는데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네. 싹센다 이런 거. 네. 뭐 섹센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위고비도 나오고 제빵주도 나오고. 위고비는 당뇨병 약인데 아직 당뇨 환자들이 못 쓰고 있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빠지니까 이제 드디어 올해 초부터 나오는 뉴스가 전부 이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바뀌었죠? 어차피 살이 빠지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네. 이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식욕이 줄어드니까 적게 먹는데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량이 너무 빨리 감소가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즘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연구나 이런 건 전부 다 근육량을 지키는 거. 근육량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금방 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본인이 혹시 나이가 들면서 50이 넘어가면서 내 근육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상체. 네, 상체가 어깨가 막 좁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10개월 전에는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힘 안 주고 있으면 이게 제일 편하거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헬스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이게 이제 이 가슴이 저 위를 쳐다봐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 목 통증 같은 게 예. 여기 거북목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네. 허리. 그러니까요. 딱 하면 요걸 이렇게 딱 들어주면 목 네. 들어대고 허리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어. 이 자세가 딱 좋죠.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죠? 네. 근감소증이 있다 없다 나이가 들었을 네. 때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게 4.5kg을 나르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0점, 조금 어렵다는 1점, 매우 어렵다는 할 수 없다는 2점.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개의 계단을 이게 10개거든요. 계단을 10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 계단 10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한 층이 채 안 되는데 한 층 네, 정도 네.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0점, 한 번에서 3번 넘어졌으면 1점, 그다음에 4회 이상 넘어졌다 그럼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감소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왔죠. 이제 합계가 만약에 4점 넘어갔다 그러면 근감소증인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특별하게 뭐 근골격계 병이 있지 않는 건강한 네. 사람이라면 여기 해당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이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거를 악순환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점수도 굉장히 4점 이상이 나오고 음흠. 이런 증상들이 실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도 남성이지만 이제 중장년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면서 약간 ET 체형이 될 수 있잖아요. 배는 그렇죠. 나오고 배는 팔다리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는 가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 잡기 힘들고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다쳐서 회복하면서 운동 못하고 못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 근육이 감소가 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생기긴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과거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막 빵빵한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은 운동만 해가지고 머리는 하나도 안 좋고 그렇지, 맞아요. 예. 아유 근육맨 몸만 좋을 거야. 몸만 좋을 거야 아유 멍청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근육이 있어야 사실 뇌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도 근육이 부족하면 뭐 당뇨, 심장 질환 그렇죠.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근감소증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4배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뭐 근육량이 줄어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당뇨병, 심장병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당뇨병 있으면 무기력하고 심장병 있으면 운동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근육이 줄고 서로 그쵸.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하거나?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단백질 섭취를 나이가 들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단백질을 체중 1kg당 뭐 운동 선수 아니라면은 뭐 0.92g 뭐 이렇게 0.9 1kg에 0.92 그냥 1에 1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85kg면 85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뭐 그 정도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장년층으로 가가지고 뭐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1.2를 곱하라고 20%를 더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니까요. 그럼 100g은 먹어야 되겠네. 네, 왜냐하면 흡수율이 다르니까. 아, 젊을 때만큼 싹싹 다 빨아서 먹지는 못하는구나. 그쵸. 몸으로. 근데 이게 그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몸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백질 모자라서 과식할 수도 있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동물의 몸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15%보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돼요. 다른 걸로. 네. 단백질이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이론도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전체 칼로리에서 15% 미치면 좀 일부 그런 현상이 관찰되긴 하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도 약간 이렇게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탄수화물, 곡물 위주로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일단 그게 쉽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기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죠. 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뭐 몸에 뭐 내장이나 모든 장기가 다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네.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면역도 더 그것도 다 기능이 이뮤노글로빈도 떨어질- 다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또 다 같이 연결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못하면 이제 뭐 사실 뇌에서 무슨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기분하고 관련된 세로토닌 이런 세로토닌도 것들도 예. 사실은 아미노산에서 다 트립토판에서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모자라면은 이제 원료가 감정이- 예. 원료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런 걸 좀 막으려 그러면 일단 잘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 잘 먹고 그다음에 2단 운동을 하셔야죠.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단백질하고 관련해서 이제 근육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로 권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챙겨 먹는 거는 삶은 달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로 시간 될 때 뭐 요거트나 우유. 아 거기도 네. 단백질 꽤 네. 들어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우유는 못 마십니다. 설사하시죠. 네. 네. 유당 불내능이 떨어지는. 유당불내증이 심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뭐 유제품을 그렇게 먹으면 그분들이 인과관계 정확하진 않지만 당뇨 위험이 좀 낮아진다는 또 연구 그래요? 결과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구르트는 먹는데 네. 당뇨 걱정을 해도 되겠구나. 저도 요거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 네. 예. 근데 나이 들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고기가 또 이렇게 마블링이 돼 있으니까 지방이 네. 들어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좀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기를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죠. 그래요? 사실 이제 그래서 고기로 드시는 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기름하고 그러니까 지방이 같이 따라오니까 따라 들어오죠. 네, 뭐 아무래도 좀 반반이죠, 반반. 네, 부대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를 챙겨서 드셔야지 좀 이제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지는데. 그렇죠. 네,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성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보충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나눠서 이렇게 뭐 못 드시면 두부 드셔라, 콩 드셔라 그러는데 네. 조성 성분의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채소나 한 가지 곡물로 먹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쌀하고 콩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쌀에 없는 아미노산이 콩에는 콩에는 있고, 있고. 또 콩에 없는 게 쌀에는 있고 이렇게 보완이 되긴 하지만 챙겨서 잘 드시지 않으면 좀 부족하거나 결핍되기가 쉽죠 아미노산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성 식품은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철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에는 또 그거가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피트산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100이 들어있으면 100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3-40% 또는 그 밑으로밖에 흡수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물 가지고 단백질 다 먹으려면 배가 많이 그 소처럼 많이 먹어야 그래서 의외로 사실 채식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도 분들을 이제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인도 친구들 이렇게 집에 초대돼서 가보면 정말 먹는 게 채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날씬한 분도 있지만 또 정말 과체중 비만인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제형들이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우유하고 관련된 이제 그 우유에서 추출을 한 단백질. 네, 그런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성 단백질, 뭐 대두 단백질이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뭐 완두콩 이런 걸로 만든 단백질인데 편의점을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료 섹션에 갔을 때는 그런 유청 단백질이나 우유에서 분리한 그런 단백질류의 음료가 주류고요. 네. 근데 바 쪽으로 가면 네. 이제 거기에는 대두 단백질 쓴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아마 이제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음료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끌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근데 이제 바로 만들면은 거기다 뭐 설탕도 집어넣고 좀 맛있게 하는 다른 거랑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청이라든지 이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아무래도 애초에 액체에서 있던 거고 하니까 이제 물로 해서 음료로 마시기에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청 단백질이 사실 이제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릭 요거트식으로 면보에다 해서 짜내면은 밑으로 고용 내려오는- 성분을 네. 남고 다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 액체나 아니면 이제 치즈 만드는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맑은 액체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약간 포카리 스웨트 색깔 같더라고요. 네, 원액 색깔이 색깔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당이 이 유청으로 내려가니까 빠져나가니까 원래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유당이 다 이 유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마시면 아마 원장님 속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두 번밖에 안 네, 먹어봤으니까 네. 모르겠는데. 만약 많은 양을 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유당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빠진 거니까. 그럼 당도 좀 높게 나오겠네요. 그걸 그대로 다 드시면은 아.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 차원에서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유당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드시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유청 단백질 관련 제품 중에 어떤 거는 유청 단백질을 이렇게 농축한 게 있거든요. 네. 농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도 유당도 같이 농축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 유당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유당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분이 드셨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은 유청으로 만든 거였어도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유청에서 이렇게 유당만 단백질을 분리를 하고 유당은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당 함량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드셔도 속이 괜찮은데. 그럼 먹어서 괜찮은 거는 그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거구나. 네, 그 차이죠. 그거 먹고 설사했으면 여전히 나는 유당 그게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를 때 네. 사실 이제 이게 분리 유청 단백질인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유청 단백질을 농축을 시켜놓은 건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유당을 되게 적게 넣은 제품들은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써 있죠 이제 유당 그래요? 적다는 게. 유당이 빠졌다. 네, 네. 여기 칼로리가 높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유당을 뺀 거, 그러니까 생우유를 잘 못 먹는 분이라면 유당 제거한 유청 음료수를 마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리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로 드시는 게 더 유리하죠. 자, 영국 학회지에서 볼 것 같으면 영양암의 신비대사에서 분리 유청 단백질의 섭취가 노년층의 근육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 논문을 따로 지금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약간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런 그 단백질 섭취하면 그러면은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지고 근육량 감소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용이 더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관련된 다른 연구들 제가 본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일단 연구들이. 섭취하기가 쉽겠네요. 액상이라서 그냥 네. 마시면 되고 유당만 뭐 적거나 아니면 유당을 소화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네. 단백질 섭취 수단은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럼 대두 단백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조성 성분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두 단백질은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대두 단백질에는 이제 그 메티오닌이 빠져 있고 쌀에는 리신이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 같이 먹지 않으면 조금 불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만들려면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의 근육이나 제 근육이나 사실 똑같죠. 우리한테 똑같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거의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먹을 수 있다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기는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나이가 들면서 저 같은 사람들 좀 챙겨 먹긴 해야 되는데 네네. 고르는 선택. 그러니까 나는 난 내 몸은 이런데 이럴 때 요거 먹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이런 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보디빌딩 하려고 몸 빨리 만들려고 예를 들면 뭐 BCAA라고 그래서 뭐 저기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네. 많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또 목적이 그래서 그냥 의 형태로. 식품의 형태로 돼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드셔서 좀 나한테 속이 편안하고 내가 먹었을 때 별로 부담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셔야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1번 식품의 형태가 좋다. 2번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네. 3번 내가 먹었을 때 맛을 때 입맛에 맞아야 된다. 입맛 맞아야죠. 네, 입맛에 맞아야 돼.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그 과자 형태로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먹어보니까 그것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다양한 맛이 있고 괜찮던데요. 가미가 맞아요. 된 거겠죠? 네. 사실은 과자 형태라든지 바 형태로 된 게 그게 맛있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 경우에는 거기에 좀 우리한테 불필요한 그러니까 뭐 사실 불필요하다기보다 그것도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좀 과잉 칼로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고소한 음식들이- 맛이 느껴진다는 네. 얘기는 지방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단백질 관련해 가지고 뭐 음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 먹을 때는 바보다는 좀 그런 마시는 형태가 조성 자체가 저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체중당 1.2g, 1.2. 예, 젊은 그렇죠. 사람은 네. 0.92g, 네. 그냥 1g 언저리를 꼭 먹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체중은 80kg이니까 네. 제 경우에는 1.2를 곱한다고 한다면은 한 96g 네.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게 다 들어있으니까 네. 프로테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되나? 계란 갖고 쉽게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달걀 한 10개 먹어야 됩니다. 한 두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유 2리터. 우유 2리터요? 네, 2리터 드셔야 우리 돼요. 우유 팩 하나가게 350cc인가 그렇죠? 우유가 작은 건 200ml고요. 네. 큰 거는 뭐 한 350. 그러면 우유 한 그거 두 개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네. 계란 두 개, 우유 두 개. 소고기로 한 300g. 네. 아, 제가 400g 먹으면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면 이거를 계란 두 개, 우유 팩 하나 내지 두 개, 소고기 100g 네. 이렇게 막 섞어서 좀 다 먹으면 그럭저럭 두부도 한 반모, 네. 요구르트 한 개, 골고루 이렇게 어찌 됐든 좀 네. 섞어서 먹으면 비슷한 양은 되겠네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양이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드셔도 되는 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한 개를 드신다. 맞다. 김도 있고 네, 들어가 있구나. 그 라면에도 한 9에서 10g 들어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라면을 먹지 않고 사실 평소에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쌀하고 밀을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쌀이 더 많나요? 쌀이 더 적습니다. 밀이 더 많고요. 우리는 고기도 안 먹지, 쌀 먹지. 아니, 쌀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더 많구나. 네, 쌀이 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은 뭐 한 2~3%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밀은 중량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품종에 따라서 한 6에서 9% 정도 되거든요. 할 수 없다. 국수를 더 먹는. 그래서 조금 한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몸의 기본 골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단백질이 주성분이거든요. 뼈도 사실은 콜라겐이 주성분이거든요. 칼슘은 그 다음이고 네네. 피부도 매한가지고 우리 모든 장기가 이제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릇의 형태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렇죠.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려 그러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아 그럼요. 네. 단백질을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티 앤 토스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티 티 앤 토스트. 네. 뭐예요? 아, 그래서- 티 앤 토스트. 네, 그래서 홍차하고 차하고 네. 빵만 네, 토스트만 네. 먹는 사람. 네, 네. 잼 발라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김치와 밥 먹는 사람이겠네. 마른 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 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끓인 밥이나 밥 말아가지고 그것만 드시면 단백질이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어떻게 챙겨 먹을 것인가 이거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약사님 모시고 우리 몸의 골조를 이루고 우리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그 영양제나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엄청 많이 드시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죠. 병원 약도 이만큼 먹고 네. 홈쇼핑에서 막 산 것들 그러니까. 또 명절에 선물 받은 네. 것들 막 이런 것들 또 영양제도 이만큼 네. 이게 이거 괜찮나 막 걱정돼가지고 많이 오세요. 근데 그거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어떤 제품은 잘못 선택하면은 이 간 수치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안 먹으니만 못한 제품도 있고 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면 그런 영양제나 건강 기능식품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제대로 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사랑해야 제품도 선택하기가 쉽죠. 그 몸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체액. 저는 체. 체액이라고 표현을 아. 하거든요. 근데 네. 물인데 그냥 물만 채워서 건강해진다면 왜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수돗물 먹었었잖아요. 네, 그럼 네. 건강해져야죠. 어. 그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녹여져서 네. 세포의 영양물질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네.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체액이라는 게 음. 뭐 우리 눈물, 네, 맞습니다. 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 뭐 맞아요. 이런 겁니다. 다 들어가요. 림프액, 어. 뇌척수액, 예. 뭐 아 그런 게 체액이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네. 세포 관질액 뭐 다. 어. 우리가 물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그런 체액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폭삭 늙어요. 어. 노화는 사실 괜찮아요. 네. 나이 먹으면 늙는 거니까. 근데 아프면 싫잖아요. 네. 아프면서 늙고 싶은 사람이 아 그러면 없겠어요. 없죠. 근데 늙는 걸 떠나서 질병의 지름길인 거죠. 어. 물이 없으면 해독이 안 되니까. 그 무병장수여야지 유병장수는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기본에 물이 있는데 이 나이 들수록 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탈수까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체액을 지키지 못하면 노화와 질병에 노출된다. 그럼 몸속의 체액 관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생님도 좀 필요해 보여요. 피곤해요. 아 이렇게 피곤한 사람? 네. 어. 피곤하면 일단 물부터 채워야죠. 어. 선생님도 좀 얼굴이 까칠해 보이시네. 예, 오늘 굉장히 피곤한 날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가 좀 많으면 체액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담는 그릇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뭐예요, 그 그릇이? 근육이죠. 아, 근육이에요, 그게? 아. 근육이 많을수록 물을 많이 가득 담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물이 많을까요? 제가 많을까요? 저는 요즘 근육이 좀 빠지고 있어요. 약사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근데 근데- 남자들이 아무래도 근육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남자들이 그래서 오래 버티죠. 네.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생리를 하잖아요. 네. 생리도 체액이잖아요. 물이니까. 네, 네, 네. 몸에 있는 물은 다 체액이에요. 몸에 있는 물, 이게 체액이니까. 음. 여자아이들이 생리로 혈액을 잃어버리니까 아. 뇌로 갈 혈액이 부족하겠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아이들이. 어. 그래서 맨날 농구하고 막 놀던 네, 남자아이들이, 네, 네. 근육 많은 남자아이들이 네. 나 공부해야겠다 하고 딱 맘먹으면 3일 밤을 새요. 아, 체력이 있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아. 뇌로 물이 잘 가.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수학여행 갔을 때 한 3일 놀았죠. 계속. 그때는 잠 안 자고. 근데 그러면 실제로 내 몸에 체액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도 있을 것 같고 내 안에 체액이 완벽하게 있을 때 나타나는 그거는 탱탱볼처럼 이렇게 탄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활발하고 이러면 체액이 충분한 거고 그렇죠. 체액이 그럼 부족하면 요것과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체액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신호가 첫 번째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소화액이 없으니까. 와, 많이 배우신 분이네. 지금 체액을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일단 소화 안 왜냐하면 되고. 소화액이 9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입에서 이 음식을 씹어가지고 몸 밖으로 나갈 때까지 9리터가 나오는데 다시 또 재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건강한 사람은. 근데 어쨌든 몸속에 물이 많아야 소화액이 콸콸콸콸 나와서 소화가 잘 되는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무조건 체액 부족한 거예요. 소화 효소 안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효소 같은 거 먹거든요. 네.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도움 받을 수 있죠. 아,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음. 효소를 선택해서 먹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괜찮은데 네. 효소 없이는 소화가 안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네. 두통. 두통도 나와요. 네. 뇌로 혈액이 가야 뇌 세포가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뇌로 혈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혈액이 체액이니까. 네. 그러면은 뇌가 배고프다고 하는 거죠. 밥 줘, 밥 줘. 아. 그리고 체액이 부족하면은 손발이 차가워져요. 저 지금은 좀 걷다 와가지고 손이 좀 따뜻해졌는데 손발 찰 때가 좀 있어요. 나 여러 가지로 지금 체액 부족하네. 네. 근데 보세요. 네. 벌써 커피. 이렇게 체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커피 드시고 있잖아요. 이거 몸 밖으로 내보내요? 네, 이뇨제거든요. 시원하게 좋은데. 네, 이런 습관들이 네. 우리를 말려요. 말려. 고목나무 같이 말려요. 선생님 지금 저랑 음. 인터뷰하면서 뇌 엄청 쓰잖아요. 네. 혈액이 다 뇌로 가니까 손발로 갈 게 없죠. 여기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손발이 차잖아요. 네. 내 몸이 찬가 보다 하고는 여기에
보양식을 먹어버리고. 그렇지.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피가. 한 바퀴 돌면서 열은 물을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체액을 말려버려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30년 동안 관찰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잠도 깊이 못 자요. 초원만 잠은 잘 자. 저게 다 걸리면은 그렇지. 방송 생활을 못 하죠. 당연히 몸이 건조하고 가렵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발바닥 안 갈라지셨어요? 발바닥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갈라져 있죠. 군대에서 하도 3년 동안 걸어 다니고 그 전투화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네. 저희 아버지가 네. 발바닥을 맨날 이렇게 이런 걸로 긁는 네. 걸 보고 자라서 네. 나이가 들면 다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신호예요. 체액이 부족하다. 이게 50대 이후에 남자들은 다 이게 바디로션 안 바르면 건조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네. 신호라. 신호예요. 체액이 부족하다. 커피 마실 자격이 없다. 내 친구 중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없는데 우리 단체로 좀 문제가 있는 거네. 아,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냥 신호예요. 신호. 신호일 때 알아차리고 채워주면 질병으로 안 가고 젊게 살고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네. 뭐 문제가 있진 않아요. 아, 어지럽겠죠, 당연히. 또 어지럽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뭐 빠지겠죠. 저는 그래도 덜 빠지는 거예요. 저도 빠지긴 빠져요. 그리고 눈이 엄청 뻑뻑해집니다. 아, 이게 죽겠어요, 요즘에. 안구 건조증. 눈이 너무 뻑뻑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뻑뻑하다가 주책맞게 밖에 나가면 또 눈물이 나. 너무 건조하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네. 불이 나면은 119가 와가지고 불 끄려고 이렇게 물 하듯이 내 몸이 살려고 반동적으로 눈물이 나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화날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화가 짜증나고. 나요. 네, 짜증나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냥 너그럽게 봐줄 일도 굉장히 예민하게 자기 자신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체액이 부족한 거구나. 네, 우리 꼭 하면 화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 두통이 있다, 손발이 차다, 깊은 잠을 못 잔다, 몸이 건조하고 가볍다, 발바닥이 갈라진다, 어지럽다, 머리카락 빠진다, 눈이 뻑뻑하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염증이 잘 생긴다, 짜증이나 화가 잘 난다. 이 12가지 중에 나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도 안 계실걸요. 체액 바란스. 그러면 체액을 어떻게 채웁니까? 아까는 물로는 안 된다면서요? 물이 기본이죠. 근데 제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네. 건강 염려증 같은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저염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더 기력이 없고, 그리고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커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소금이 있어야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좀 품어요, 우리 몸이.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네. 저염식을 하니까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물 빼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짜게 먹지 말라고 배웠는데 소금을 먹어요? 그럼 소금물을 먹어요?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가장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그 문화는 국물이거든요. 밥을 먹을 때 국물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 섭취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근데 또 누구는 또 국물이 우리나라 사람들 국물 자꾸 먹어가지고 위암 걸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짠 국물이요. 짠 거. 지금은 좀 짜게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아주 짜게 말고. 그러니까 저염식도 아니고 고염식도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된장찌개 한번 끓여가지고 졸여가지고 한 3끼 드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럼 짜지니까. 된장찌개보다는 된장국. 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면 국물이라든가 음. 짬뽕 국물이라든가 부대찌개 국물 특특하고 매우고, 짜지고. 예, 그거는 드시지 말고 콩나물국, 미역국, 모시조개국 이렇게 맑고 삼삼하고 투명한 국물 있죠. 질이라고 하죠. 그런 거 드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소금을 따로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한 청년들. 뭐 은퇴하시고 집에서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은 국을 끓일 수 있지만 뭐 아침에 샐러드 먹고 빵 먹고 뭐 이렇게 좀 국물이 없는 식단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은 커피 대신에 커피를 먹지 말고 소금차를 드셔라. 소금차? 네, 이제 제가 이제 약국에서 좀 권해드리는 차가 있죠.
돼버리면. 그러니까 소금차라고 생각해라. 네. 그러니까 그- 커피 대신에 소금차를 드셔라. 맛이 다른데. 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저를 말씀드리고 싶지 제가 소금 팔러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물을 드실 수 있는 여건이면 국물은 맑은 국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고추장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네, 콩나물국이라든지 네. 콩태국이라든지 적절하게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드셔라. 네, 슴슴하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또 하죠. 피해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라면, 짬뽕 뭐 이런 거. 찌개. 그리고 우리 몸에 물탱크가 필요한데 그거는 아까 근육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육도 근육이지만요. 네. 결합 조직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우리 이렇게 피부 밑에. 예, 네. 피부 밑에 바로 뼈가 있지 않고 고기를 채우는 결합 조직이 있어요. 그거를 콜라겐이라고 해요. 요게 충분해야 물을 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단백질은 고기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동물성 단백질만 쳐주진 않고요. 네. 골고루 동물성, 식물성, 네. 그다음에 해물 다 골고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기로만 또 너무 하면은 또 원치 않은 게 들어오고 콩 같은 경우는 또 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막 가스 차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해물은 또 뭐 중금속, 바다의 방사능 막 이런 걱정도 있고 하니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골고루 드시라고 말씀드리죠. 네. 약사님은 저 암 환자들하고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신다고요? 암 네. 걸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7년 전에 네. 제가 유방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어. 한 1년 반 정도 표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다. 항암 8번, 뭐 수술도 뭐 가슴 복원 수술이라고 성형 수술도 하고 방사도 한 28회 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 이게 항암제, 세포독성 예. 항암제라는 게 모근을 되게 많이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상담이 더 와닿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다 제가- 공감하죠. 네. 제가 암으로서는 선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네. 얘기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위를 저도 3분의 2를 절제했거든요. 계속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3번째 암책을 썼는데 네. 그 내용이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네.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있어요. 어.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 아.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으면 암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럼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토양이다. 음.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신 거예요. 아. 그럼 현재 암에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아직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씨앗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1기인 환자분들은 조금 그 싹이 나는 게 지금 선생님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1년 만에도 다시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책을 쓰고 또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재발 전이를 막자.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약사님은 전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라떼하고 빵 드시는 걸 좋아했다면서요? 저 완전 빵순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저는 아침은 무조건 7년 동안 야채 식단. 야채를 7가지. 사과,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비트. 이 이걸 갈아서? 7가지를 살짝 쪄요, 저는. 네, 살짝 쪄서 네. 다 갈아서 네. 약간 주스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죽처럼 저는 떠서 먹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쭉쭉 이렇게 마시는 저작 즙을 운동을 한다 이거죠? 네, 즙을 이용하지 않고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를 다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기본은 장이거든요. 장 점막에서 80%가 자 암이 딱 나타났다 우리 몸에. 그러면 5분 내에 암을 죽이는 게 NK 세포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80%가 이젠 장점막이에요. 근데 암 환자의 장에는 아주 악성 유해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그런 악성 혐기성균, 곰팡이균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왜 드셔야 되냐면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한 15%,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예요. 네. 그러니까 즙을 먹는 것보다는 야채를 다 갈아서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는 것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아침에 건강식으로 채소 과일 주스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 많이 많은데 드시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번거롭고 네.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선별해요? 그 시중에 파는 모든 주스를 제가 다 사 먹어봤어요. 네, 다 사 먹어봤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표기를 보잖아요. 굉장히 사과 요즘 ABC, 네. CCA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당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양배추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봤더니 양배추는 국산인데 당근과 사과가 유기농 농축액. 그것도 그때 뭐- 액상을 갖다가 넣은 거구나. 네, 농축액인데 그게 외국 거예요. 음. 아니 사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굳이 농축액을 썼다는 건 조금 저가를 썼다는 것이고 자, 농축한 거는 그냥 사과를 갈아 놓은 거랑 너무 틀리죠. 그런 것들은 일단 저는 그런 당분류, 인공당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딱 먹으면 입에서부터 약간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요. 그래서 AB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알룰로스라든지 인공 과당과 감미료를 많이 넣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침에 이렇게 과일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1번 야채. 달걀, 네, 달걀, 달걀. 삶은 달걀 먹고 야채 먹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렇게 해서 아침 마무리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한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금지 식품이 있어요. 암 환자들이 씨앗이 싹트지 않게 하는 그 몸의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이다. 이러면 암이 자라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을 제한해야 되죠. 그것 중에 첫 번째는 고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네, 전 고기를 안 먹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김약사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 주시고 항암해 주시고 방사해 주시고 이런 스케줄을 표준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영양학이나 식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도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저 자체가 지금 새로워졌잖아요, 몸이. 그래서 오늘 작가님한테 저희 옛날 사진을 이제 드렸는데 다들 환자들이 보면 헉 놀라세요. 지금보다 한 10kg 더 비만에 있고 만성 피로에 쩔어 있고 굉장히 까칠했죠. 일단 저는 유방암 환자라 여성 호르몬을 말리는 항암제를 썼어요. 그럼 저의 호르몬 수치는 거의 7, 80대 할머니 수치. 그런데 저 할머니처럼 보이진 않죠. 전혀. 네. 예, 피부도 더 네. 탱탱하고 네. 저는 광이 나요 아침에. 예. 원래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염증성 피부. 그래요? 네. 뭐 많이 나고? 네, 뭐만 먹으면 다 나고. 제가 항암할 때 선생님이 고기 먹으라 해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소고기 먹고 단백질을 위해서 우유를 유제품. 예, 유제품인데 그거를 물론 유기농으로 좋은 제품, 좋은 한우를 먹었는데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방구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우리 장에서 분해하고 소화할 때는 좀 가스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환자들은 고기를 먹는 순간 너무나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사기인 경우. 그래요. 네. 뭐 1, 2기는 지금 한두 번 먹는다고 몇 번 먹는다고 막 확 암이 왜냐 근본적으로 크기를 다 수술로 절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만나는 환자는 4기 환자인데 수술이 불가하잖아요. 4기는 수술을 하는 순간 더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4기인 경우는 좀 육류를 정말 제한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육류라고 하니까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각하세요. 닭고기, 닭백숙, 또 오리고기, 오리고기 기름은 좋다고 막 그런 이제 속설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고기 되게 많이 네. 드세요. 염소즙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전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요? 네, 정말로. 요즘에 흑염소즙 네, 많이 흑염소즙 드시는데. 많이 드시는데 이제 최근에 한 식도암 환자였어요. 제가 한 달 10일 정도 저희 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셨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수술을 하면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나 식도를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게 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라 티스푼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살이 빠지잖아요. 바로 기운이 없으니까 한약에다가 흑염소로 가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흑염소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가이드를 드렸는데 드셨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골반에 15cm 전이가 일어났고 쇄골에 다 전이가 일어났어요. 어떡해. 수술했을 당시에는 식도에 암이 없었어요. 인프절에 단 40개 절제했는데 2개만 세포가 나왔는데도 단 몇 개월에 2개월째 여기 골반이 아팠다는 건 이미 뼈전이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특히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암이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께서 논문을 내신 거예요. 킹 암도- 이펙트라고. 암도 영향을 흡수하는 네, 건가? 탄수화물 예전에는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이 암의 먹이다라고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나라 우리 김수열 교수님 팀이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육류고 육류, 유제품, 유제품 네, 또 있습니까? 밀가루, 밀가루. 그래서 설탕, 빵을 끊으셨군요. 네,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는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네, 많이 필수인데 쓰죠. 네. 그런데 그럼 뭘로 대체해야 돼요? 정상인은 괜찮아요. 아, 정상인은 괜찮은데 일단 씨앗이 있는 분, 어떤 씨앗, 암의 씨앗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기름을 아까 전이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식용유를 볶잖아요. 열을 가하는 순간 이 기름은 영양소적 가치는 없다. 산화 산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들기름, 그다음 뭐 올리브유, 그러니까 샐러드유처럼 쓰는 거죠.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기 저같이 환자일 때 아니면 재발의 위험이 있는 위험이 분. 있을 때. 병원 치료만 받는 것보다도 플러스 이렇게 철저히 시기를 제한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십니다. 그럼 단백질은 그러면 콩 가지고 섭취해요? 어떻게? 단백질 달걀을 저는 아, 강력 삶은 추천. 달걀? 네, 삶은 삶은 달걀 아. 하나나 2개. 저는 생선류. 해산물은 다 드셔라.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산물에는 이런 포화지방산이 없잖아요.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 없죠. 그리고 해산물에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고등어에 있는 기름 이런 거는 오메가3 기름이니까 좋은 그럼 다 거죠. 쪄먹어야 되겠네. 저는 찌거나 조리거나 조리거나. 네,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생선 자체의 기름으로 그다음 콩을 저는 중요시하죠. 그래 콩이 이제 두부 만든다. 네네네. 두유기를 저희 환자들은 다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 먹는 두유기를 두유 사 말고? 먹는 거 말고 거기는 뭔가 첨가제 보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리태 콩을 삶지 않아도 돼요. 두유기에 딱 넣으면 2-30분 내에 두유가 만들어져요.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집에 보이면 먹으니까 네. 그걸 이거 하기 전에 냉장고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완전히 털죠. 제가 유방 걸렸을 때 이제 한 항암을 3번 하니까 이렇게 저는 만져졌거든요. 하나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 찍어보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가 나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여성 호르몬 과다로 온 거예요. 유방암이.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이걸 다 버리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인스턴트 음식이 냉동실에 꽉 채워져 있고 그렇게 플라스틱을 제가 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마트를 간다. 저는 야채밖에 안 야채, 과일, 곡류, 생선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저기 인스턴트 파는 뭐 과자 팔고 뭐 이런 그쪽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죠, 제가. 투병 환자들 또는 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네.
예비,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 이런 건 꼭 지켜서 좀 하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기의 변화를 주라. 식이요법해라. 예, 요즘 유방암이 솔직히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원래 암은 좀 노인이 돼서 예, 노화로 인한 DNA 변이로 온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40, 50대, 요즘 3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 서구화된 식사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으면 워낙 중독이었기 때문에 라떼를 하루에 2잔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끊었는데 요즘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좀 바꿔서 우유를 딴 걸로 두유나 이런 오트로 바꿔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라. 네, 저는 조금 까칠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몸이 이게 암이 1, 2년에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한 암에 씨앗이 있다고 해서 2cm, 2.9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저는 굉장한 피로감으로 왔거든요. 그 피로하니까 짜증이 많았죠. 제가 이제 정상인의 삶을 한 25년 만에 요즘 맛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전날 피곤했어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려고 다 바꾸자. 이제 식단도 바꿨고 말하는 것도 엄청 제가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했죠.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나의 몸에 나쁜 호르몬을 내주지 않는다. 그 2가지만 바꿔도 그래요.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이요법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게 네. 가장 나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암 환자가 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대만 해도 사실 집밥 위주로 먹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배달 음식을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다음 외식, 치맥 문화, 그러니까 식습관이 많이 무너진 거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간편식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학원 가고 끝나고 그러면 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런 환경들이 쌓여져서 이게 누적된 거죠. 10년, 20년 누적돼서 원래 누적돼서 70대, 80대에 암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 거죠. 그 앞 시간에 암 극복을 위해서 2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식이요법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네.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네, 이런 거였는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하고 관련이 있긴 있는 거죠. 너무 크죠. 네. 식이를 잘 하셨는데도 네.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 뭐 본인의 무슨 가정사라든지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일단 잠을 못 자잖아요. 예, 수면이 무너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암이 급격히 자라는 또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제 암 환자들이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네. 아니면 수술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이겨내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잘 이겨내는 분들은 유연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대로 좀 따르시고 저의 말을 제일 잘 듣는 분들이 7, 80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7, 80대는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해주세요. 요 시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정말 지키세요.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은 3, 40대. 그렇지 40대가 말 안 들으세요. 네.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한 6개월 또 이렇게 연락을 끊으시고 돌아오시면 재발이 또 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갖춰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 좀 잘 따라라. 그리고 굉장히 또 슬퍼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멘탈을 키워야 돼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네. 막 무서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는 분들은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저는 애가 셋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우리 집안 좀 약간 흔들리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강한 엄마의 모성애로 제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항암 치료 기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네. 주변의 가족분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가족,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막 동생들 또 이렇게 잘 뭐 올케, 신우 막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팠을 때 와 진짜 동생들 물론 부모님은 당연하고 뭐 반찬 보내주고 또 병원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처음 머리를 삭발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머리를 미냐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 남동생이 동행을 해줬어요. 항암하고 바로 다음 날 그때가 제일 그래도 컨디션이 좋다. 앞으로 6개월을 항암하는데 첫 번째 항암이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남동생이 딱 데리고 가가지고 되게 비싼 임모로 하는 맞춤형 네, 맞춤형 가발을 맞췄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마웠죠. 이야, 네. 그 남동생 업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그게 가족 간에 굉장히 더 끈끈해졌어요. 저희는 역시 피로가네. 예? 저희 수술했을 때 네. 2주 동안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럼 팔을 못 올려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옆에 조그만 침대. 네, 침대 예? 놓고 거기에 보호자 자면서 침대. 저는 또 식이요법을 해야 되니까 병원밥 안 먹고 그 야채식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야채 사와서 맨날 씻고 잘라서 주고 병원밥 본인이 먹고 아유, 고맙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잡곡밥을 해다 주시고 달걀, 고구마 막 삶아다 주시고 반찬 저는 그거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그래서 2주 동안 남편이 그거를 했어요. 여보 나 일으켜줘 그러면 이제 또 일으켜주고 화장실 그럼 화장실 2주 동안 아이고, 저 간병인 안 쓰고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와 나는 우리 남편 일을 못 해줄 거야. 그래서 정말 가족의 도움이 컸네요. 네, 형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20 몇 년 동안 쌓였던 당신이 깎아 먹었던 그 서운했던 거를 내가 2주에 탕감을 해주겠다.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2주 딱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 너무 잘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아프다면 지금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면 평생 두고두고 네. 죽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구나. 네. 이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약국에서 일하는데 약사님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이제 몸이 망가져 있다는 징조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내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막이 망가져 있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숨을 쉬는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하루는 피곤할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나도 이 만성 피로 상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밥 숟갈 들 힘이 없다. 이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넘어서 좀 약간 몸에 그 신호가 엄청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계속 이렇게 불 꺼놓고 핸드폰으로 쇼츠만 계속 보는 거. 약간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데가 아픈 것, 어깨가 결린다든지. 저는 한 20년이 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어깨가 걸리는데 지금은 저는 건강해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도 일단 산소가 안 가고 몸에 스트레스 상태다. 산소를 세포내에 공급하려면 야채 드시고 또 강조하지만 식용유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스트레스 신호가 왔다. 네. 이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또 얘기하는 게 시기를 바꾸셔야 된다.
기름진 식사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야채의 양을 조금만 늘려보시면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 아주 격한 운동을 해라.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해라요. 아, 너무 좋죠. 근데 그 명상 사람에 좋죠. 따라 조금 저는 명상하면 졸려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운동 아니면 운동이 아예 이렇게 너무 극도의 피곤하신 그렇죠. 분들은 힘든 분들이 있죠. 네, 걷기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산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걷는 게 못해가지고 그렇구나. 걸을 줄을 몰라서 삼보 승차 아시죠? 아, 예. 삼보하고 승차하던 그런 습관이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예. 그건 아마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는 판단해서 네, 내 몸의 네, 컨디션을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 몸에 그 암세포가 있는지 당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 싶은 내 몸의 신호도 있습니까? 있죠. 일단 몸에 뭔가 이렇게 결절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겨울에 만져졌어요. 가슴이 좀 커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있는데 그게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확 더 커진 거죠. 네, 무조건 가셔야 되고 또 통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폐암 환자가 오셨는데 지금 현재 CT로는 깨끗한데 약간 혈액 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CT는 7월에 찍었는데 깨끗한데 본인은 여기 가슴이 약간 타박상에 입은 통증. 저희 아버지도 머리 뒤가 뼈드락지였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되냐면 이만해진 거예요. 무조건 한 달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큰 병원 가십시오 했더니 그게 폐암이었던 거예요. 원발이.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체중이 감소가 돼요. 자, 1kg 저 빼려면 정말 안 빠지잖아요. 갑자기 5kg가 빠져요. 체중이 감소된다. 그거는 정상세포에 영향이 안 가는 상태. 그러니까 벌써 기수가 높아요. 4기, 3기는 체중 감소가 무조건 3kg 이상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갑자기 1년에 10kg가 쪘다.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확 느는 환경.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최근에 살이 쪘어요. 10kg. 저도 엄청 비만인 상태로. 반대로 가네요. 네, 반대로. 체중이 너무 급격히 찌는 분도 암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급격히 감소되시는 분은 좀 기수가 높을 수 있다. 그다음 피로감, 어지러움. 저는 물 먹으러 아침에 일어났다가 정수기 앞에 섰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암이 있을 때.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암이 있으니까 몸에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이 자라면서 가져가는 영양소가 막 급속히 빼앗기는 거죠. 산소랑 혈액, 영양소를 빼앗기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출혈. 코에서 코피가 난다든지 뭐 여성분들은 생식기 출혈이 난다든지 또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방광하면 혈뇨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다음에 대장의 출혈도 있습니다. 대변에 약간의 출혈이 보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된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네. 무슨 검사부터 받는 겁니까? 일단 피검사. 혈액 검사 하시고 뭐 가슴 부위면 초음파, 유방 초음파. 뭐 가슴은 뭐 CT부터 뭐 엑스레이, 그다음에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만 하지 말고 더 추가하셔요. 뭐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혈액 검사도 기본만 하지 마시고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뭐 CEA를 검사하면 대장암, 뭐 폐암도 검출될 수 있고 뭐 CA19-9는 췌장암, 뭐 위암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그 혈액만 한 번 뽑으면 그걸 다 넣어주세요 하면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표지자를 한 4-5개를 다 넣는 거죠. 다 넣어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PSA 그것만 수치만 딱 보면 네. 암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 아까 pH 검사도 같이 해달라고. 소변. 너무 그렇게 소변 하면 검사.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혈액에서 암이 나오면 그거는 맺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이 종양 표지자에서 이게 하이 높은 게 뜨면 사기죠. 아, 1, 2, 3기는 그거로는 안 떠요. 뭔가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해야 아. 뜨는 거고 증상이 없어도 표지자가 높으면 4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1기, 1기여도 지금 저한테 후두암 환자 왔었거든요. 1년 전에 1기였어요. 그냥 부분 절제한 거예요. 후두 살렸고 딱 1년 만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후두를 절제한 거예요. 그럼 여기 구멍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너무 수술 잘 됐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수술은 정말 세계 최고죠. 손재주들이 좋아. 네, 너무 깨끗하게 수술 잘 됐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술은 잘 될 수 있어요. 암의 씨앗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잘 드세요. 그렇게 선생님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드시면서 그분은 매일 제가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 플러스 과자를 매일 드신 거예요. 네, 과자는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이면 그래도 그게 천천히 오지만 일단 1기여도 수술하셨던 분은 지금 저한테 3개월에도 오시고 그래요. 1기인데 재발이 돼서 4기로 오세요. 아이고 뭐 걱정스러운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 몸 건강하자고 한 얘기니까요. 오늘 그 암에 대한 얘기를 그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